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향신문입니다. 국민께 사죄, 강선우 사퇴. 네, 어제 오후 3시 47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신의 SNS 글을 통해서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사죄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보 지명된 지 30일 만이고요. 대통령실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뜻을 밝힌 지 딱 하루 만입니다. 분명히 악화된 여론에도 임명은 강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자진 사퇴했느냐. 국민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여당도 등 돌리자 강선우 결국 사퇴. 네. 지금 사실 그동안 강선우 이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 뒷심으로 얘기가 됐었던 여당이 등을 돌리면서 그래서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 수습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앞선 임명 강행도 그렇고 사퇴도 그렇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 결단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강 후보의 사퇴 이게 강심인 건지 당심인 건지 이심인 건지 여부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1. 쌀 내주고 관세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한국 소고기와 쌀을 빼놓고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라는 건데 어제 일본이 미국과의 이 관세 협상 드디어 타결이 됐습니다. 나와 있죠. 쌀을 내주고 대신 관세 25%를 15%로 훅 낮췄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된 만큼 그럼 다음 타자는 우리나라인 거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당장 내일 2+2 협상이 예정이 돼 있죠. 미국이 상호 관세 협상 가장 먼저 이 서한을 보낸 나라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때문에 아마도 내일 있을 협상, 이 일본의 협상이 좀 가이드라인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 정부는 나와 있죠. 소고기랑 쌀은 좀 빼놓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내일 협상,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예측 가능한 협상이 이루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에이펙에 김정은 초청 검토, 정부 물밑 작업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당장 오는 10월에 있을 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관련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하려고 검토 중입니다라는 보도는 진즉부터 나오긴 나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뒷부분인 건 정부 물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볼까요? 지금 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에 속도를 낼 걸로 보인다. 일단 대북 라디오 송출 중단 등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뭐가 본격화된 거냐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 볼까요?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 위원장을 에이펙에 초청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김 위원장이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건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가능성은 현재 좀 낮다라고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방증도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건진법사폰 건의2의 문자 이력서 보내달라. 네, 지금 건진법사한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건의2라고 저장이 돼 있는 인물이 이력서 보내주세요라고 단문을 했었던 게 지금 포착이 됐다, 확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건의2의 인물이 김건희 여사냐?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김 여사가 아니고 김 여사의 수행을 했었던 수행비서 지금 정모행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건은 실제 이 이력서가 보내졌다고 한다면 이 이력서가 김 여사한테 전달이 된 건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겁니다.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이게 대체 뭐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광주시의 소비 쿠폰입니다. 당장 지난 월요일서부터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됐죠. 지금 이번 주 한 주는 요일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빨간색은 18만 원이고요. 노란색은 33만 원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43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각각 이 색깔 카드별로 금액이 다르다. 우리는 15, 30, 40인데 왜? 광주는 지역은 플러스 3만 원이 더 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 쿠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화를 냈다고 해요. 화를 낸 포인트가 대체 어디냐?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깔별로 구분하여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정도가 노출되어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추진한 일이라고는 하나 광주에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정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하여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색깔이 다르면 카드만 보고서도 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가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인권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강하게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적절한 지적 그리고 적절한 사과가 뒤이어졌죠. 근데 이 사안에 다른 지자체도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이의 결단? 네.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강선우 결국 사퇴, 갑질에 깨진 현역 불패다. 라는 겁니다.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관련한 강유정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대통령실에 알린 지 1시간가량 이후 개인 소셜미디어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브리핑에서도 별 기류 변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자진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요. 정무수석 역시도 제가 브리핑 마치고 나서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네, 정무수석도 특별히 원내와 상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렸고, 그리고 강훈식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강 후보자가 지금 이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한테 좀 보고를 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별 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강선우 후보가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리자 바로 이 글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민주당에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인호 의원님, 제가 지금 이 강유정 대변인 얘기도 좀 들어보면 대변인도 몰랐고 정무수석도 몰랐고
후보자가 비서실장한테 얘기해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번 사퇴가 강 후보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뭐 형식은 대변인 말대로 네. 자진 사퇴를 부각했지만 실제로 뭐 알게 모르게 강 후보자에게 전달이 됐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어중이. 무엇이요? 대통령의 어중이. 네. 그 기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네. 강선우 후보자가 분명히 아마 경로로 알게 모르게 전달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사퇴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실제 뭐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는 강선우 후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 강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봐지고 또 본인으로 인해서 당이 이러저러한 그 의견이 좀 다르게 분출되는 네. 일종의 당 내의 불협화음 또는 분열 조짐까지도 본인이 이제 감지를 했다.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고 특히 그 여성가족부는 여성시민단체라고 협업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이 거버넌스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의 성과가 잘 나지 않은데 계속적으로 여성단체의 반대 기류가 계속됐다. 그러면 임명이 되더라도 국정의 성과로서 보답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 또 대통령에게 그 두 가지 다 이 국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네. 하는 그런 본인의 우려도 사태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이 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압박도 강 후보자가 좀 직접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알게 모르게이기 때문에 이걸 알고 싶긴 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게 김성태 의원님. 예. 강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제 상황에서 이미 국회에 재송부 요청이 좀 들어갔고 임명 강행한다라고 뜻이 명확하게 나온 상황에 새삼스럽게 어제 자진 사퇴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누가 사퇴라고 옆구리를 누가 아까 뭐 알게 모르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옆구리를 그럼 누가 찌른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임명직으로 임명하는 장관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미 내정자가 되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개개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그냥 임명한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재가를 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를 한다거나 어떤 또 당에서 누가 사퇴하라고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실의 의중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강선우 장관 내정자가 저런 사퇴 결심을 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뜻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뭐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가장 가까운 복심인 지금 이제 박찬대 지금 전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후보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강선우 지금 내정자 사퇴 입장 표명하기 전에 15분 전에 17분 전에. 17분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신이 저렇게 소신 있는 입장으로서 뭐 민의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장관 내정에 대한 그 판단을 철회해야 된다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걸 보고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진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복심으로서 민주당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이런 뭐 전당대회 전략도 여기에 약간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강선우 내정자가 사퇴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결론은 앞에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이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는 지명 철회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역대 이제 보통 보면 대통령실이 내정하고 난 뒤에 뭐 청문 과정에서 무리를 빚더라도 자신이 그냥 이렇게 사퇴하는 것도 그것도 다 대통령실하고 교감을 이루고 하는 건데 네. 그건 지명 철회를 해버렸어 완전 정면 돌파를 해버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본인의 사퇴를 사실상 유도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번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결국 2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진 사퇴라는 형식이라고는 해도 처음에 지명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때는 당연히 지명한 대통령의
이 허락을 득해야 이 자진 사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2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이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뭐 복심이라고 얘기가 되는 이 가장 측근 이 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이 연락했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런 보도가 있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로 이 보도입니다.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다.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 뜻이 전달됐다라는 한겨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입장을 냈느냐.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과정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전부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이게 대통령 결단이 아닙니다라는 입장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비서관이 먼저 연락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주 부인을 한 거거든요. 진실이 뭡니까? 뭐 대변인 말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사실 뭐 이런 문제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당에게 전달할 때는 아무래도 정무수석이 나서야죠. 그리고 정무수석이 당 원내대표 또 당 지도부에게 전달을 하면 당 지도부가 그것을 또 여러 가지 수기해서 본인에게 또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비서관이 직접 후보자에게 연락했다 하는 것은 뭐 적절한 시스템의 작동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 한 것은 뭐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혹시나 보도라든지 또 이러한 논란이 네.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개통을 밟아야 되고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검증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최종 결정하고 또 결정에 대한 또 다른 또 점검 뭐 이런 것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이번에 뭐 몇 차례의 인사 폭이라든지 또 네. 낙마 이런 것이 좀 겹치면서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좀 불가피했다는 측면에 대한 양해는 사실은 한 5, 6개월 정도는 가야 되는데 누적이 되면서 또 지금으로서 거의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후부터 또 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막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일찍 인수위가 없음을 좀 까먹었다 하는 점을 대통령실이나 법여건에서 좀 직시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태로 인해서 인수위가 없이 좀 급하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허니문 기간이 그래도 한 6개월은 좀 가야 되는 건데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네라는 그게 좀 아쉽다. 이제는 정말 직시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뚜벅뚜벅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옆구리를 찔린 건지 아닌 건지는 뭐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옆구리를 찔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에서의 분위기는 한숨 놓는 듯한 분위기가 좀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왜? 어제 강 후보자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뭔가 빠르게 일사천리의 느낌으로 수습의 국면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결단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같이 볼까요? 공정 이슈로 제2의 조국될라 정권 부담 우려에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었죠. 그런데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혹여나 그 상황이 다시 오는 거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끊어냈다고 하는데 그 말씀드리는 게 강심이냐 이심이냐 당심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끊어냈느냐 주체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집중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김성태 의원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이냐 대통령이냐 뭐 강 후보자 본인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번 사안이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선우 이제 장관 내준 이 갑질로는 다른 또 사안하고 들려요. 뭐 학위 논문 표절을 했고 뭐 위장 전입을 하고 뭐 이런 여러 변경 문제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갑질이라는 것, 특히 이 국회 보좌진뿐만 아니라 여가부 장관의 그 자리 자체가 가정을 보호하는 그런 수장이에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또 여러 가지 위험도, 사회 위험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팔 걷어붙여야 되는데 저런 갑질 행태를 갖다 당이 그리고 대통령이 그대로 감싸가지고 장관으로 임명강하면은 반드시 조국 사태 같은 그런 국정 운영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실은 그래도 지금 이제 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해 가서 그 입장들과 한계가 뭐 흑기사 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대통령이 야박하게 강선우 장관 내정자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대변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조금만 더 끌고 갔으면은 네. 대통령실 쉽게 말하면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책임이 또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연결되면은 지금 정권 초기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윤석열의 12.3 기삼 뭐 이걸로 가지고 곰탕 우려 먹듯이 마냥 우려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메시지가 되는 건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부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들어가는 건데 그에 따른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가 이분은 안 되겠구나. 그럼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끼는 언이 있지만은 이 여가부 장관 하기는 무리구나. 이걸 이제 국민 여론으로서 확인하고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결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돌릴 필요 없어요.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책임 추궁까지 들어가서 인사검증 누가 못했니, 책임을 져야 되니 이 사안까지 더 깊게 이 상처가 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더 큰 범주를 도려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이 결국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또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가 이게 강 후보자가 당 지도부랑 소통한 결과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오늘 있었던 일부 보도에서는 한국일보에서 강선우 후보자 사의 표명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랑 별도로 소통을 했다라고 또 보도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의원총회 장소에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공개적인 얘기가 있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사안 뭐 해결을 하겠다라고 다소 우회적으로 김병기 이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당 지도부가 권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의가 살짝 돌면서 어제 민주당에서 또 입장을 냈어요. 공보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알려드립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발표 전 당 원내 지도부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보도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뭐가 진짜입니까? 자꾸 여쭤봐요 오늘. 자진 사퇴 발표 전에 네.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직전에 만난 것은 아니나 사실은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가 있음을 감지를 하고 특히 원내대표가 강선우 후보자에게 수일 사이에 또는 하루 이틀 전에라도 변화가 있음을 기류 변화가 있음을 알렸다 하는 그런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직전에 만났다 뭐 이것은 뭐 아니다라고 해서 우회적으로 이것은 대통령실의 기류를 어쨌든 반영한 본인의 자진 사퇴다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아마 표현한 것이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 전달은 됐겠으나 어제 입장 발표 있기 직전에 만나서 자 이제 사퇴하십시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뭔가 은유적으로 우회적으로 돌려 건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얘기가 뜻은 전달이 됐을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여당이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강선우 후보자의 이 사퇴가 당심이다라는 얘기가 도는 이유.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할 거예요라는 경고가 있어서 여기에 당심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의원 불패가 깨졌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좀 볼까요? 보좌진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님, 당내 분위기 이런 분위기 실제 있었습니까? 실제 뭐 의원들뿐만 아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이 임계점이 계속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 이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고요. 아하. 뭐 저도 의원 생활을 8년이나 했습니다만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과거에 제가 의원 시절에 보좌진들에게 이러저러한 또 일이 있었나? 또 그분들에게 또 내가 상처 줄 만한 일이나 은행이 있었나? 뭐 이런 걸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또 현역 의원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또 실제로 여의도에는 또 다른 의원들의 뭐 이런 갑질 사례를 뭐 보도로 또 나올 수도 있다. 또 보좌진들이 또 직접적으로 또 밝힐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 의원들의 긴장이 있는 가운데에 보좌진들은 보좌진들대로 또 당에서의 해명이 또 당직자의 해명이 보좌진들의 이런 갑질에 대한 논란, 문제 제기를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또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정서가 안 좋아졌죠. 막 이런 분위기가 결국은 당 내에 또 다른 의견 표출, 또 강선호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까지도 현역 동료 의원들이 또 요구하기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강선호 후보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지 않았나 그래 봐집니다. 네. 지금 말씀은 보좌진들의 어떤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할 수 있어요라는 이런 내용도 있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지금 나도 지금 현역은 아니지만 나도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강선우 효과다라는 얘기도 여의도에서 좀 들려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강선우가 바꾼 국회 풍경, 의원들 직접 운전해서 수해 지역을 찾아서 봉사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달라졌어요. 이런 게 바로 강선우 효과죠. 라고 한 보좌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한 건 국민의힘의 보좌관이긴 합니다. 한데 이 국민의힘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실제로 이건 액션으로 좀 나타나는 거죠. 수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여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좌진은 따로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총동원령이 내려졌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네. 또 한편으로는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손이 부족한데. 하지만 어쨌거나 억지로 야, 다 와. 총동원이야. 라고 하는 기존의 이 과거의 이 스탠스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민주당 중진 의원. 요새 보좌진에게 지시를 할 때마다 이거 갑질 아니지? 라고 묻게 되더라. 라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주당 중진 의원도 되게 할 일 없는 친구네. 네? 갑질을 보면 본인이 갑질을 갖다 보좌진들한테 물어보고 이게 갑질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면 국회의원 그만둬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이에요. 여야 불문하고 네. 이 갑질을 일삼은 의원들 요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봐가 정말 노심초사해요. 안절부절해요.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민주당 누구누구 그러면은 네. 이 갑질로 해가지고 보좌진들 세계에서 그냥 아주 나쁜 언어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저 방에는 안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보좌진들 하도 험하게 그냥 갑질로 그냥 보좌진들도 못 견디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좌진 구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 잘랐던 친구를 다시 가서 통사장에가 또 모시고 그런 언들도 많아요. 많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 갑질이라는 것은 뭐 강순희 의원처럼 뭐 뱅기 그리고 뭐 이런 음식물 쓰레기 정도 치운 게 아니라 막 욕지거리에다가 또 막 이 발길질도 한 그런 언들도 있고 이참에 언들이 뭐 저도 과거 시절에 많이 뭐 이 그 경험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이 풍토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풍토가 바뀌지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 것이지. 요 순간 또 넘어가고 나면은 또 여전히 그냥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그나마
4년짜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이지만은 이 보좌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아주 일용직 보좌진이에요. 언제든지 의원이 그만두면 그만둬야 되니까 이런 이제 풍토는 국회에서 이제 없애야죠. 그래야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또 기업이나 또 노사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풍토가 바뀌어야 돼,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 했는지 같이 볼까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아프셨을 보좌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좌진 인권 처우 개선 이제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 명확하게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뭔가 과거와는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자진 사퇴로 지금 결론이 나고 뭔가 이제 수습이 되고 이제 보좌관의 처우 문화가 좀 바뀌는 이런 단계로 좀 수습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살펴볼 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강 후보자의 사퇴를 예고 아닌 예고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박찬대 의원이에요. 박찬대 의원 SNS에 어제 오후 3시 30분에 글을 올렸습니다.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됩니다. 강선우 후보자님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만두세요라는 거죠.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3시 30분에 올리고 강선우 후보가 17분 뒤에 3시 47분에 그만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타임라인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까 강유정 대변인 얘기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에 강선우 후보자가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찾아와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략 1시간 상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시간 뒤 3시 30분에 지금 저희가 본 박찬대 의원이 이 글을 올렸고 그만두시라라는 글을 올렸고 17분 뒤에 자진 사퇴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분 지나지 않아 결단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박찬대 스스로 결단해야 17분 뒤 강 사퇴. 대통령실 사전 교감 여부 물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인호 의원님. 네. 또 여쭤보게 되네요. 뭡니까 진실이. 네. 아, 오늘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이 많은데. 네. 박찬대 의원이 아무래도 직전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 개개인의 동향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특히 이런 민감한 시기에 강선우 의원 주변의 이야기에 정청래 후보보다는 좀 더 민감하다. 의원들 동향의 감수성이 더 예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떤 식으로든지 사퇴 기류가 있다. 곧 사퇴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박찬대 후보가 감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사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본인의 자유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마 지금 전당대회도 있지만 본인은 사퇴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럼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을까? 이 부분은 본인이 직언하는 대표가 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네. 또는 후보자에게 동료 의원이라서 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당 대표가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사퇴 요구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표출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청래 의원도 뭐 비슷하게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상대적으로 왜 반응을 안 했을까 공개적으로. 네. 오히려 이제 그 전에 보면 강선우 후보자를 좀 두둔하고 옹호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민심보다는 좀 당심을 더 중시하는 현재 전당대회의 전략도 그런 데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박찬대 후보는 민심, 정청래 후보는 당심. 아하. 내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는 그 차이가 이번에 좀 나타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이 네. 특정 후보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려주려면 똑같이 알려주겠죠. 네. 지금 대통령실이 뭔가 개입한 건 아니고 박찬대 후보가 미리 내용을 좀 알았을 수는 있는데 그 안 내용을 공개한 거다. 왜?
전당대회에서 나 이런 당대표 후보예요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나름 전략적으로 공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좀 밑줄을 같이 볼까요? 박 후보 측은 통화에서 용산이 바라는 바에 대한 기류를 잘 읽은 거 아니겠느냐, 명심을 증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청래 의원 측은 박 후보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된 사안이다. 다 결정된 거 분위기만 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대통령실과의 좀 소통이라든지 교감이 좀 있었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박찬대 의원하고 교감이 있으셨던 건 아닌지 묻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최인호 의원님께서 대통령실이 뭐 누구를 뭐 먼저 알려주고 이러지 않아요. 하면 똑같이 해주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성태 의원님 지금 들어보면 여기까지만 답변 드립니다. 잘 모르겠는데 약간 여운이 좀 남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찬대 지금 전 원내대표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또 강유정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저 입장이나 네. 참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지금 딱 저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항은 결론은 이제 지금 이제 충청과 영남이 이제 민당 지금 이미 권리당원에서, 권리당원들 뜻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정청래 후보가 지금 압승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호남 또 수도권에서 뭔가 반전을 이뤄내지 않으면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 후보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맹심을 동원한 겁니다. 차출한 거죠. 내가 봐라. 그래도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그 강순호 후보자에 대해서 지탄이 높은데 네. 이 뭐 앞에 최인호 의원님 말씀처럼 나는 민심을 가감없이 그래도 대통령실에게 전달했고 또 대통령실의 그런 분위기 어중도 내가 일찍 파악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나이다. 진정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는 나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까 명심 차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명심을 박 의원이,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끌어낸 차출한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명심이 위에서 아래로 수여 내려온 겁니까? 저는 박찬대 의원이 일정 부분 그걸 뭐 굳이 그렇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맹심을 제가 전당대회에 좀 이렇게 요건으로 이렇게 제가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재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은 그래도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제 비서실장하고 강순호 내정자가 사퇴 가는 그런 논의를 했고 이게 대통령에서 보고가 돼서 대통령 말도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고 박찬대 후보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나인이다. 그래서 이제 맹심을 차출해서 결론은 차출이다. 전당대회에서 대반전을 한번 이뤄보자. 네. 민심과 함께 당원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개딸들 당신들 나를 좀 이제 도와줘라. 이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박찬대 의원이 열심히 땡겨서 차출을 한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이 전당대회 시기인 거죠.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 말씀처럼 앞서서 충청에서는 상당히 이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압승을 하는 상황이었고 중요한 수도권과 호남이 이제 눈앞에,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제목을 어떻게 뽑았느냐 같이 볼까요? 박찬대의 한방이다. 맞아요. 최인호 의원님. 네. 지금 박찬대 의원이 이번 수도권과 호남 경선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방 네. 된다고 보십니까? 한방의 효과는 분명히 이제 있을 걸로 봐지는데 그게 긍정적인 효과인지 네. 아니면 뭐 또 찻잔 속에 태풍이 될지는 아하.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10% 정도밖에 투표를 안 했고 이제 90%가 남아 있죠. 특히 이제 호남 수도권이 다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조사 또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와 일반 당원의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전당대회 결과로 보면 자, 국민 여론을 중시하겠다는 박찬대 후보의 이런 메시지가 국민 여론에 민감한 당 대표
그것이 과연 지금 시기에 맞느냐? 라는 것이 권리당원들의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정부를 향한 겁니다. 꼭 민심을 향했다라기보다는 권리당원에 대한 메시지도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초반에 안정적인 뒷받침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럼 이기는 지방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에 좀 더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박찬대 지금 후보가 던진 것인데 과연 이것을 국민 여론이야 또 반응을 하겠지만 권리당원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여전히 정청래 후보가 주장하고 또 강조하는 당심에 기반한 또 당 운영 뭐 이것이 여전히 효과를 거둘지 아니면 박찬대 후보의 의도가 먹힐지 그래서 반전이 일어날지 이것은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박찬대 후보가 아주 회심에 한 방을 날린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회심의 한 방은 맞다. 근데 이게 민심을 겨냥한 한 방인 건데 이 민심과 당심이 같을지 당심은 살짝 또 온도가 다를지는 알 수 없다. 뚜껑을 좀 열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곧 앞두고 있는 수도권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가 기대가 좀 됩니다. 하루 한 개입니다. 네. 하루 한 개 비타민인가? 네, 하루 경과인가? 네. 뭔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건희 측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조사해달라. 특검 협의 불필요합니다. 거절했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네. 이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를 소환 통보를 했죠. 다음 달 6일 날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입장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문홍주 특검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협의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 조사 방식을 어떻게 협의하자는 거냐 제목에 나와 있죠. 하루에 한 개씩 여기 보겠습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하지만 짧게 여러 번 조사를 해달라는 걸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지금 김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16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16일은 지금 소요가 되긴 해요. 16번은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요청 과한 거냐 아니면 통상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요청은요,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방식을 지금 협의를 하자는 건데 소환 통보가 되었으면 일단 준비에 급급하지 어떤 식으로 날 조사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걸 먼저 물어볼지 알려달라 이런 취지의 주장은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섣불리 하기도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상 방대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여러 차례 소환이 필요하다는 건 특검 측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하루에 한 가지씩만 쪼개서 짧게 조사를 받겠다라는 요청을 한 건데 특검 측이 사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상하고 전 특검 측에서 기간을 넉넉하게 보름 정도를 두고 소환을 통보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협의는 불필요하고 일단 그날 나와라. 그 전까지 충분히 준비를 해두라.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네, 지금 특검이 단칼에 거절을 했다. 일반적인 피의자는 있을 수가 없고 요구를 할 수 없는다. 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조사해 주세요라고 내가 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구사항이 하루에 한 개만 말고 또 있긴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하루 김건희 측 건강상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김 씨 측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 일정간 이 3에서 4일 휴식을 보장하고
조사 시간을 오후 6시 이전으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요구가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혐의 하나씩, 그리고 한 번 부르면 한 3, 4일 뛰었다가 불러주고, 한 번 부르면 오후 6시 이전에는 좀 끝내줘요 라고 지금 얘기를 더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거 사실 들어보면 임 변호사님, 처음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거랑 이게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죠. 사실 조사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단시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요. 하루 내지는 그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것도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술하는 부분의 뉘앙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은 감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논리를 딱 세우고 들어왔더라도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되면 오히려 말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이야기가 장시간 조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의 판단하에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요청 사항들을 보면 짧게 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건데 지금 조사를 준비해야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조사받고 3, 4일 텀을 두고 또 조사를 받는데 그 사이에 또 준비를 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읽혀지는데 특검 측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소환에 대해서 응해야 되는 것은 지금 피의자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특검 측과 일정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질문을 먼저 할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지금 이런 주장 내지는 언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미리 통보한 상황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상 장시간 조사를 하는 것도 검찰 조사 어떻게 보면 수사 기법이라면 기법일 수 있는 건데 이걸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걸 받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특검은 단칼에 거절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김 여사보다 먼저 소환을 이 통보를 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검찰 이 특검 조사 받지 않겠다라고 진즉에 얘기했고 나는 재판만 받을 거예요. 재판에서 진실을 가릴 겁니다라고 앞서서 SNS에 글을 올렸었어요. 같이 볼까요? SNS에 앞서서 한 9주 만에 올렸던 글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란 재판 오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있을 내란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네, 오늘 10차 공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불출석. 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재판에도 나가지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또 이거예요, 임 변호사님. 재판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재판도 안 나오는 거야? 진짜 건강이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무더위도 있고요. 구속 상태에서 심적으로 매우 쇠약해진 상태라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는 것은 사실상 합리적인 선택 아닐 수 있습니다. 재판은 지금 사실 검찰 측을 위해서만 여는 게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열리는 것도 맞습니다.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주장을 새로 펼치고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이 워낙 속도전을 하고 있고 맹공을 하고 있으니까 한 텀 쉬어가자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운동 경기에서도 한쪽이 지나치게 수세에 몰리면 네. 작전 타임 감독이 요청하게 되잖아요. 네. 잠깐 시간을 벌고 쿨 타임을 줌으로써 반전을 좀 꾀해보는 건데 아하. 일단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전략은 아닙니다. 불출석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 그리고 재판부에도 지연을 하고만 있다. 제대로 이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지 못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겠지만 네. 계속 장기간 취할 수 있는 전략은 결코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기가 좀 쉽지 않다. 다만 추측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전략적으로 뭔가 작전 타임을 갖는 쿨 타임을 좀 갖고 한 템포 좀 쉬어서 저쪽의 공격의 흐름을 끊는 그런 이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게 마냥 드러누워 있으면은 지적을 받겠죠. 레드카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 기한이 좀 정해져 있다. 마냥 쓸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뭐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는 저쪽에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흐름을 끊고자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특검 입장에서 지금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검도 좀 조마조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영장부터 쳤다가 줄기가 법조계 특검 자충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내란 특검, 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세 개의 특검이 지금 이 구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내란 특검에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지만 법원에서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된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선 김계완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쳤는데 여기에서도 법원이 도망, 증거인멸 우려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보면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영장 지금 이 업체들, 대기업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좀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였었는데 이런 걸 보면 임 변호사님, 최근 영장 청구가 된 뭔가 계속 기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특검 입장에선 어떡하지 하고 약간 뭐 시쳇말로 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특검 측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일이라는 기간 내에 네.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까지 끌고 가려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영장이 줄줄이 뭐 기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전 네. 이것이야말로 법치국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인신의 상태, 인신의 자유는 보장됩니다. 구속이 되는 것이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고 내 집, 내 회사를 함부로 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고 압수해 갈 수 있는 건 압수 영장의 근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권의 제한을 초래하는 만큼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영장이 기각되고 있는 사유를 보자면은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 내지는 지금 충분히 진술을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어떤 혐의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특검 측은 지금 재판부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면은 추가적으로 증거를 보강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영장 없이 다른 증거들을 또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것이라 지금 당장 영장이 기각된다는 것이 어떤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을 짓는다거나 내지는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밟힌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과정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영장이 기각이 되고 뭔가 네. 브레이크가 밟힌다면 이것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거든요.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도 충분히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영장이 당연히 청구한 족족 다 발부가 되면 그게 이상한 거다.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발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줄기각이 더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이 변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특검의 다음 영장이 무엇이 될지 누구에 대한 영장이 될지 이게 발부가 될지 여부도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패싱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총 불렀나 안 불렀나 공방. 쇄신 한 발도 못 나간 국힘이다. 라는 거예요. 어제 윤희숙 혁신이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총회가 드디어 연기가 되고 이제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되고 하다가 또 열렸는데 근데 윤 위원장이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렀냐? 아니다. 안 불러서 안 간 거다. 얘기들이 왔다 갔다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 안 갖고 얘기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예. 저를 부를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소통이 있었고요. 예. 오고 싶냐는 질문을 받아서 부르시면 당연히 기꺼이 가서 설명드린다라고 얘기했고 예. 그래서 부른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아침 라디오에서는 본인은 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와서 못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말씀이 틀린 것 같은데 연락을 취하셨던 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김성태 의원님. 네. 아까 제가 최인호 의원님께 계속 진실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김성태 의원님. 진실이 뭡니까? 윤희숙 지금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핵심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저하고 가끔 소통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어떤 방향으로 핵심을 가야 되며 이 핵심을 갖다 전체 의원들이 어떻게 참 공감하고 우리 당원들과 함께 이 당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고심을 참 깊게 가지고 때로는 자문도 구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경험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경험한 여성 정치인 같은 경우는 있는 사실 없다 하고 없는 사실 있다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 네. 핵심의 내용을 갖다가 보고하고 또 이걸 갖다 당원 투표에 가기까지는 의총에서 이걸 좀 뜻을 모아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안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대래 윤희숙 핵심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비서실장에게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뭐 부르는 거냐 안 부르는 거냐 사실상 항의성으로 확인까지 한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앞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5대 개혁안을 제시해가지고 그 5대 개혁안은 결국은 송원수 원내대표 당선되고 핵심위에서 이걸 같이 녹여내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철수 핵심위원장 시작을 했는데 인적 청산 문제 100일 가지고 끝나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한 핵심을 하겠다 해서 모신 분이 윤희숙 핵심위원장인데 1차, 2차 세 번에 걸친 안을 냈지만은 하나도 지금 이제 의원들 의총에서 이렇게 보고도 하지 못하고 당원 투표 아예 그냥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 이런 비난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은 내가 아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나도 가끔 연락을 하고 잘 아는데 기인데 아니라고 아닌데 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자체가 아니다. 거짓말을 안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약간 저희가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하나 나갔죠. 내란 특검에서 지금 현재 8시 57분 좀 넘어가고 지금 이 시각 한덕수 전 총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일찍부터 좀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앞서서 저희가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다 줄기각됐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 부분도 좀 같이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얘기는 저희가 나온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저희가 하던 얘기는 이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윤희숙 위원장 대체 의총에 불렀냐 안 불렀냐. 근데 윤희숙 위원장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본인 직접 이 당시 이 박수민 비서실장한테도 확인 전화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윤 혁신위원장도 억울했었던 것 같은 게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저를 국민의힘 의총에 불렀는데 참석하지 않아서 혁신한 논의가 불발됐다는 기사들이 뜨는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송원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박수민 의원으로부터 의총에 참석할 의향이 있냐는 전화를 받았고 불러주시면 당연히 기꺼이 간다고 대답을 했고 기이하게도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됐어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어서 오전 9시에 다시 전화해서 오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했더니 의논해야 됩니다라는 답을 받았다. 기다리는데 부르는데 안 왔다는 기사가 뜨네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간다고 가겠다고 근데 오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물어봤는데 아직 논의해야 돼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 최인호 의원 이런 것 같아요. 박수민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오실 거예요? 갈 거예요? 진짜 올 거예요? 갈 거예요? 진짜 올 거예요? 라고 물어본 건데
가냐고요, 마냐고요. 약간 안 왔으면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참석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가 그분이 안 와서 혁신안 논의를 못 했다. 네. 라고 기사가 뜨니까 오후 1시에 안 불러줘서 못 갔는데 왜 내가 참석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강변을 하니까 오후에 억지로 이제 불렀죠. 불렀는데 45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 4인방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요구했고 지도 체제도 변경, 뭐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자, 또 윤석열과의 전련, 사과까지, 또 당헌 당규의 반영까지 하자라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예민한 문제를 45분 만에 그러니까 논의조차도 안 하고 산회했다. 그러니까 혁신안에 대해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아예 윤희숙의 혁신안은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혁신안으로 더 논란이 되다가는 오히려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의도하는 뭐 친윤 기득권을 유지하자 하는 그런 것에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오히려 비윤 또는 그 개혁파들의 어떤 출마 맹분만 더 쌓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 속에서 톤다운 시키자, 페이드아웃 시키자. 윤희숙의 혁신안은 이렇게 좀 슬금슬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또 앞으로 또 반격이 또 심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조갑재 논설위원께서 대표적인 보수의 논객이신데 네. 8월 22일 날 있을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는 윤석열을 택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답은 명확하다라고 했는데 그 답은 오히려 지금 지도부의 답 찾기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택하고 가는 것 같아서 과연 그 야당이 이런 식으로 다시 태행적으로 계엄 옹호 세력으로 계속 남을 것인지, 탄핵 찬성했던 그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계속 머물 것인지 네. 국민들은 상당히 따갑게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제대로 논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좀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윤희숙 위원장 글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다시 박수민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대체 왜 나 안 부른 거예요? 얘기했더니 아까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원장 혼자서 혁신위원장을 오라고 용감하게 부르기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준비되나요? 네. 보겠습니다. 이거죠. 왜 이런 보도가 났냐 했더니 비대위원장 혼자서 혁신위원장 오라고 용감하게 부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열어주세요 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처럼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때 모습이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이거죠. 오후에 있었던 의총 아예 처음부터 완전 비공개였습니다. 근데 열린 문 사이로 살짝 찍힌 모습.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윤인숙 혁신위원장 같이 악수를 하고 있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앞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그걸 갖다 용두사미를 만들 때 자신은 반드시 핵심위를 통해서 이 내용도 녹여내고 더 강도 높은 핵심을 통해서 당을 변화시키겠다. 그게 나의 임무다. 나의 소명이다. 이래놓고 그렇게 해서 적임자로 결국은 안철수 이렇게 해서 윤희숙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윤희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위에서 우리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당대회에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럼 전당대회 대표 선출 방식을 갖다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으로는 당헌 80, 국민 20인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핵심위에서는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하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그만큼 받들어서 지금 당의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대표자를 뽑자. 이런데 그런 이야기 할 기회도 안 주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작년 12.3 발생한 지가 벌써 8개월이고 4월 4일 날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 난 지도 지금 4개월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여전히
윤석열 측근의 그런 호가호위 기득권 세력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대단히 이거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네,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하다가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당장 이 혁신안 잘 굴러갈 것이냐 어제 논의해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다가 다음 주면은 당대표 후보 이제 후보 등록에 들어가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되지 않겠냐라는 우울한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 혁신안이 이번 주 안에 뭔가 좀 더 논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